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8강 이슬람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무함마드라는 메카에 있었던 상인이 이제 그 이슬람교라는 걸 만들고 헤지라를 통해서 뭔가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게 나중에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면서 이슬람 세계가 확장되었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그 이슬람 세계 안에서 과연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봄으로써,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이라고도 하죠. 이슬람 교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배움 목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목표 1번, 이슬람 사회와 경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와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특징과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슬람 사회와 경제 부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이거 이따가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자, 먼저 이슬람 사회의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이슬람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 바로 쿠란입니다. 쿠란 기억해 주세요. 쿠란. 정확하게 발음으로는 꾸란이라고 하는 게 발음상 맞다라고 합니다. 꾸란이 맞다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쿠란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거. 밑에도 쿠란입니다. 이 쿠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무함마드가 받은 알라는 신이죠. 이 신의 계시를 정리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무함마드가 받은 이 신의 계시, 요거를 정리한 게 바로 꾸란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교회에서 보는 책으로서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이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가 바로 이 꾸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 규범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꾸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냐라는 거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보다 보면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가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대학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주변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뭐다?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무조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약속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야? 이름 뭐 할까요? 하여튼 누구야? 모하메드 살라라 합시다. 살라야, 우리 같이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에 소주 한잔 할래?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 친구들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술도 먹지 않아요. 술도 먹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가서도 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겠죠. 특히 돼지고기가, 여러분들 우리 돼지고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한번 봅시다.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게 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너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는 안 된다. 불결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불결한 것이다 라고 꾸란에 적혀 있어. 어디에? 꾸란에 적혀 있어요. 꾸란에 적혀 있으니까 꾸란에 적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기는 아무것도 못 먹는 것인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할랄 음식, 이게 허용된 이런 뜻이거든요. 허용된 이런 뜻이에요. 이 허용된 음식이 뭐냐면요, 바로 할랄 음식입니다. 우유 가능합니다. 생선 가능하고요. 벌꿀 가능하고 채소, 과일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아예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 안에서는 이제 일단 돼지고기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뭐 피와 이런 부산물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이제 그 금지된 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아주 잘 이제 제거하고 한 음식 그런 어떤 고기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이 된 고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안 되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뭐 뭐가 있을까? 뭐 와인, 알코올 이런 술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도축 전에 죽은 동물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선생님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할랄이라고만 쳐도 할랄 음식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점 쳐가지고 거기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그냥 뭐 채식 음식 이런 거 드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꾸란에 따라서 이들을 뭘 해야 되냐? 일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창밖에서 에에에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었는데 아예 이들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 일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지내야 돼서 아예 그 도시에 있는 사원에서 큰 스피커로 이 예배 약간 불교로 치면 불경같이 이 예배하는 소리를 막 들려줘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특징적이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고 이런 것도 꾸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꾸란의 이 종교적인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란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또 어떤 게 있냐? 이 이슬람 사회, 무슬림 사회에서는 차별 없는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원칙상 모든 사람이 신앞에서 평등하므로 종족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었던 우마이야 왕조, 여기서는 아라비 누대 정치를 한 적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에서는 페르시아인, 튀르키인 등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꾸란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특징을 봤다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 이슬람 상인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상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 왜 그럴까? 첫 번째 배경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슬람교 자체가 상업 활동에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도로망을 정비하고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장 무함마드가 메카에 뭐라고 했었어요? 무함마드 자체가 그 무함마드라는 존재가 원래 그 상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를 부정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상업 활동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어. 왜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통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선생님이 한번 같이 봅시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딨어? 바그다드 뭐 이런데 다마스커스 여기가 우마이야 왕조 수도고 여기가 저기 어디야? 아바스 왕조 수도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아시아요. 아시아. 중국 막 이런 나라 있어요. 아시아 있고 여기 유럽 여기 뭐야? 아프리카 이렇게 있죠. 요 세 개 딱 중간에 지금 뭐가 있어? 그 중간에 이 이슬람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 거기 딱 중간에 있으니까 유럽 물건 사가지고 아시아에 갖다 팔고 아시아 물건 사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고 이러면 아주 상업에 유리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위치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무역이 발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나라와의 또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주요 교역로를 장악한 것이 이들의 상업 발달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자체가
자체가 일단 굉장히 그 상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상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역은 어떻게 했냐? 이슬람 상인들은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서 동서교역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비단길이 뭐냐? 여러분들 한나라 장건할 때 나왔던 그 비단길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 길을 이용해서 중국이랑도 교류하고 뭐 그렇게 동서교역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한반도에 진출해 도자기, 향신료, 비단 등을 거래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모피, 금, 노예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영향으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 오늘날 이라크라는 나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어디? 바그다드가 세계 시장으로 불릴 만큼 번성하기도 했었고요. 또 금융 산업이 발달해서요. 이슬람 상인들은 거래를 위해 금, 은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때부터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을 거래에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가장 원시적인 형태, 전통적인 형태의 그 교환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나 오늘 좀 쌀이 먹고 싶은데 너가 가지고 있는 뭐랑 바꿀래? 이렇게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칼이랑 바꿀래? 하고 이거를 막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량으로 교환을 할 수 있을까? 상업이 발달을 했을 때 대량으로 교환을 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맨날 언제 쌀 이만큼 들고 와갖고 막 쌀 뭐 몇 톤이요 하면서 쌀 몇 톤이랑 다이아몬드랑 바꿀래요?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할까?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야 이거를 너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이거 가지고 너가 이 종이 들고 오면 내가 무조건 다른 거랑 내 물건이랑 교환해 줄게. 뭐 이런 종이를 써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음, 수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데서나 이런 게 이용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교류 과정에서 동서 문화 교류 촉진과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또 확산되어 갔구나.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경제 살펴봤고요.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의 발달 볼 텐데요. 이슬람 문화의 특징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가 있냐? 이슬람교가 발달했고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인데 왜 아랍어일까요? 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봤던 꾸란 있잖아요. 꾸란. 이 꾸란이라는 게 규칙이 있어요. 이 꾸란은 절대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슨 언어로만 해야 된다? 아랍어로만 꾸란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이슬람교를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언어는 해야 되는 거야? 아랍어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랍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확산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은 뭐가 널리 읽혔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유행했다. 아라비안 나이트 이거 어디서 노래 들어본 거예요? 알라딘에서 들어봤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게 그 천일야화라고도 불러요. 천일야화. 천일 동안 밤에 이제 막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들을 묶은 게 천일야화라는 책인데 천일 밤 동안 했던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라딘이고 뭐 신바드의 대모험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라비안 나이트 이슬람 문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엄청 재밌을 거예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가 대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스크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 문화권의 건축물로는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 모여 예배를 지낸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사원이에요. 일종의 사원. 사원이 유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원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회, 교회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원. 여러분 이 이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특징이 있다. 어떻게? 모스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미너렛, 뾰족한 탑이 있어요. 여기 뾰족한 탑이 있네 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돔 봅시다. 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걸 돔이라고 합니다. 돔이 있고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다. 이런 무늬를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이 아라베스크 무늬가 왜 발달했냐? 그 개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 말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가면, 성당을 가면 여러분들 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를 믿는 분들의 집에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 성모 마리아 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분들 집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교회 가는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을 이제 뭔가 십자가에 해놓은 이런 조각상, 성모 마리아 조각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신이 아니라 그냥 신처럼 생긴 물건일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 거기다가 기도하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이 무함마드나 알라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실제 그 무함마드가 아니라 그 그림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무함마드나 이런 그 어떤 신적인 존재, 성스러운 존재들의 얼굴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 때도 보여주겠지만 그림을 보면 얼굴이 비어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나 뭐 그림을 보면 얼굴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얼굴 이런 걸 못 그리니까 대신에 이 아라베스크, 무함마드를 그리거나 하지 못하니까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거를 새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뭐 그릇 이런 데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이 또 발달했습니다. 사실 이슬람 이 서아시아 쪽 이슬람 세력은 굉장히 과학을 많이 발달시켰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숫자, 우리 이렇게 숫자 적는 거 무슨 숫자라 그래? 아라비안 숫자라 그러죠. 이 아라비아 숫자, 즉 뭐다?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랑 아라비아 쪽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볼 수 있겠고요. 숫자 0은 이제 인도에서 발명을 해서 인도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도 있고, 또 화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 우리가 막 금을 만들겠어 하면서 막 이상한 뭐 섞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호날두 있는 팀, 막 알 나스르, 막 알 힐랄, 알 들어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화학 약품 중에 알 들어가는 거 뭐 있어? 알콜. 이것도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또 여러분들 유튜브 할 때 유튜브 땡땡땡땡의 선택을 받았어. 뭐 알고리즘. 그것도 이 아라비아 쪽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슬람 쪽의 그 세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생활과 항상 가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리학, 천문학, 의학 이런 것도 엄청 발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과학 지식은 중국에서 발명된 제지법, 나침반, 화약과 함께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의 근대 과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슬람 세계가 마냥 낯설고 우리랑 멀어 보였는데 사실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쭉 배워봤는데, 이슬람 사회는 뭐 중심의 사회였다? 꾸란 중심의 사회였다.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상인의 동서교역. 왜? 얘네들 이슬람에서는 그 상업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위치 자체가 상업하기에 아주 나이스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 플러스 아랍어가 이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스크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유럽의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이번 수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